가장 일본적인 신사에 남아있는 한글의 옛 자형들. 이 한글은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신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 누가 어떤 연유로 신사에 한글을 새겼을까? 일본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오카야마. 오카야마는 고대부터 상업의 중심지이자 일본의 남북을 잇는 축이었다. 지금도 일본 열도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오카야마 남부의 오사푸네. 힘과 권력이 칼에서 비롯됐던 시절, 이곳 오사푸네는 칼 제조의 중심지였다. 이름하여 비전도. 사철을 원료로 해서 만든 비전도는 임진왜란 때 왜군의 무기로 쓰여졌다. 이곳 오사푸네 중심지에는 오쯔란 시족을 모시는 신사가 자리 잡고 있다. 오쯔는 누구일까? 신사에 걸려있는 그림은 이 물음에 대한 한 가닥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백제계로 알려진 인물. 부릅뜬 눈, 위풍당당한 얼굴. 한때 이 지방을 지배했던 인물의 위엄이 1300년 세월의 거리를 넘어 취재진에게 전해져 온다. 그러나 이 신사에서 무엇보다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은 신사의 지붕 정면에 걸려있는 문자다. 한글의 옛 글자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문자. 책 모양 위에 쓰여진 신복이란 글자의 분모양과 왼쪽 두루마기 위에 쓰여진 글. 신의 보물을 기록했다는 뜻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문자가 일본 신사에 걸려 있을까?この言葉がね、英字みたいなのがあるでしょ、これは特別になんか昔のね、よその国から入ってきたもうローマ字やこうとは違う字らしいよ。もうなんかそれこそエジプトみたいなところじゃないか、なんか特別な国から来たよく大昔のね、要するにこの辺の普通の文字を使うといったのもんじゃないものをね、これの説明したものを私はもろうとんだけどね、わかんない。
16대째 이 마을에서 살아온 팔순의 아사쿠라 씨조차도 문자의 유래와 의미를 알지 못했다. 오카야마 현의 남부에 있는 나가오 신사. 신사는 시가지 가운데 구름 위에 자리 잡고 있다. 300여 년 전에 창건된 신사는 몇 차례 불에 타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재건됐다. 대부분의 신사가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반면에 이곳 나가오 신사 정문은 특이하게도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서쪽은 이 신사의 혼을 모셔온 규슈 지방의 우사파치만 궁이 있는 곳. 나가오 신사는 규슈의 우사파치만 궁과 같은 신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우사파치만 궁은 이세이 신군과 함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로 고대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레인의 혼을 모신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나가오 신사 후쿠다 신주는 어쩌면 고대 도레인의 후예일지 모르는 취재진을 위해 옷 입는 모습부터 종교의식 전부를 기꺼이 보여주었다. 見まぎにまいきも出る諸人たちになりませるもろもろのごとつみけがれのあらん腹けたまえ清めたまげと直すことをきこしめせ 신사의 종교의식은 신과 신자의 만남을 매개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신주는 신과 신자를 만나게 하는 일종의 중개자다. 여기 신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북을 울리고 신과 같이 정결케 해달라는 주문을 외운다. 그런 뒤 깨끗함을 상징하는 사철나무 잎을 신단에 바치는 것으로 의식을 모두 마무리한다. 일본인에게 있어 신사와 이 같은 의식은 종교의 차원을 넘어 생활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기독교나 불교를 믿는 사람도 신사에 와서 태연히 의식에 동참하기도 할 정도이다. 신사는 일본인들에게는 연대를 확인하고 획일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이곳 나가오 신사에도 오쯔 신사와 비슷한 모양의 문자가 새겨져 있다. 가무나가라 ということを書かれたんだと。カムナガラと書かれたんだと。カムナガラというのはどういう意味かと言いますと、神様が昔から歩んでこられた道と、神様が昔から歩んでこられた道だということの意味なんです。それをここへ寄進された方がこのように彫られてカンナガラと彫ってくださった、こういうことです。
신사 중심에 있는 대리석문에 새겨진 문자. 가무나가라.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니을을 디귿을 뒤집은 꼴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가무나는 딸을 유라는 한자의 일본식 발음, 가라는 귀신신의 일본식 발음이다. 따라서 가무나가라는 유신, 즉 유일신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한글과 비슷한 문자로 유일신이라고 새긴 대리석문. (800만의) 신이 존재할 만큼 세계 제1의 다신교 국가 일본. 유일신이라고 새겨진 문자는 아주 특이한 느낌을 준다. 마당 곳곳에 있는 소규모 신사도 각각마다 별개의 신을 모시고 있는 곳. 대리석에 새겨진 유일신이라는 뜻의 문자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들 신사에서는 한글을 닮은 문자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네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은 한국과는 한일해협이라는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 이런 자연적 조건은 한반도와 대륙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일본은 한반도와 대륙에서 건너온 학문과 기술, 심지어는 종교조차 자기식으로 받아들였다. 일본에 있다는 800만의 신들은 그런 외래신조차 모두 수용해 경배의 대상으로 삼은 특유의 문화적 산물이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후쿠오카 소에다정 히코사는 일본의 종교적 특성을 전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히코산 신사는 6, 7세기 단군 신앙과 불교, 신도가 합쳐져 융합된 형식으로 형성돼 왔다. 이러한 것이 명치유신 이후 신도와 불교 분리령이 내리면서 신도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러나 지금도 히코산에는 과거 종교의 흔적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문수보살을 모시고 있는 작은 신사가 있으며 그러니까 49리 그 숫자 자체가 불교. 신라 범종의
비천상 문양과 동일한 그림이 그려진 암불도 남아있다. 이 그림은 7세기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히코산 신궁에는 우리나라 개국 신화에 등장하는 환웅의 초상이 환웅상이라는 이름으로 보관돼 있다. 南軍神話というのが入ってまいりましたのは、要するに、5世紀6世紀にたくさん韓国の特に5世紀ですね、韓国の人たちが、この日本にやってまいります。でその方々が南軍神話を日本に持ち込んできたわけですね。 이처럼 도레인의 영향을 받은 히코산에도 역시 이상한 문자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히코산 가츠바야치 신주는 신궁 깊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를 조심스럽게 내보였다. 山伏という字を見るとですね、山伏さん、野に伏し、山に伏し。これ出てきたね。はい、出てきた。そうですね。これね。これは近代文字はい。のことですね。寝台文字か何にこれは属するかわからないわけですね。ね寝台文字とは言いますけどね。うんこれが山伏がいろんな神事をする時ですね。そうなんですね。これを使いよったんと思いますけどね。これはどういうふうな目的のあれで使いよったのか定かでないですね。 신주 자신도 모르는 이 문자. 오쯔 신사에서 지붕 정면에 있던 문자와 동일한 모습이다. この文字の時代的なものというものははっきり分かりません。大体この文字がですね、これ書き残すこと自体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たまたままあこうして書いたのが見つかりましたけれども、大体彦さんのこの修行中のものは口伝ですね、体から体に伝えていくわけです。だからこれがこうして残ってあるということ自体が非常に 취재진은 이곳에서 이 문자가 신대 문자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신사에 있는 문자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신랄 같은 기대를 안고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큐슈 대학으로 향했다. 큐슈 대학 도서관에는 신대 문자와 관련한 자료에 색임조차 없었다. 모르겠네. 수십만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을 반나절이나 뒤져서야 비로소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입수했다. 그 책은 손이 잘 닿지 않은 4층 서고 한 귀퉁이에 꽂혀 있었다.
신자 일문전. 상하 두 권과 부로로 된 신자 일문전은 오쯔와 나가오 신사, 영원산 신궁에서 발견했던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었다. まず見た時にハングル今現在韓国で使われているハングル文字とは、すごく似ているというか、ところどころ見てると全く同じ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わせる部分も見受けられるような気がします。で、今の日本人とかが見てればまずすごく文字というよりは記号というふうに、見え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けども。 신대 문자는 모음 5자와 자음 9자로 짜여진다. 이들 모음과 자음이 합쳐져 47개 음으로 구성된다. 차이가 있다면 히읗은 이응 위에 삿갓을 씌워놓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니을은 디귿을 뒤집어 놓은 모습, 이응은 한자의 공자 모양이란 점이다. 그리고 한글의 어를 애로, 아를 와로 발음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신대 문자란 결국 표기는 한글과 유사하고 음과 뜻은 일본어로 된 문자인 것이다. 신자 일문자는 신대 문자를 두 종류로 기록하고 있다. 하나는 한글과 같은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다. 이 책에서는 한글과 같은 문자가 진서체로, 다른 문자는 초서체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진서체가 어떻게 초서체로 변형되는지 원리도 설명돼 있다. 오쯔신사 지붕 정면에 걸려있는 표지 가운데 왼쪽으로 보이는 것과 히코산 신궁에서 보았던 문자가 신대문자의 초서였던 것이다. 신자 일문전 저자인 히라다 아츠다네는 신대문자가 신화시대부터 내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자는 일본 열도가 만들어질 때 신들이 사용했던 문자였으나 한자가 대륙으로부터 유입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책은 또 이렇게 말한다. 세종대왕은 언문청을 설치하고 신대문자를 모방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그리고 신대문자가 일본과 세계 각국 언어의 효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인가? 신대문자는 18세기에 일본의 국학자로서 알려져 있던 히라다 아츠다네가 만들어놓은 글입니다. 그 글이 이 신대에 있었다 하고 도리어 신대문자가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글을 가져가서 훌륭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신자 일문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 일문전은 신대 문자를 만들었던 원본입니다. 신대 문자를 기록한 최초의 문서인 이 책은 훈민정음이 창조된 지 400년이 지난 이후에 만들었다.
신자 일문제를 지은 히라다는 어떻게 한글을 알 수 있었을까?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사가현의 종안사. 종안사는 한글에 대해 중세 일본 사회가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조선통신사의 대표인 정사가 묵었던 방. 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국 손님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는 듯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1600년)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첫 번째 과제는 조선통신사 유치였다. 막부는 1년 재정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면서 400명에 달하는 조선통신사 일행을 애도로 유치했다. 이 행렬은 모두 12차례나 이어졌는데 막부는 이 대규모 행사를 통해 조선의 발달된 문화를 도입하는 계기로 삼았다. 종안사 앞길은 조선통신사가 다녔던 것을 기념해 당시의 모습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다. 차를 타고 이 길을 따라 1시간 거리에 있는 아메모리 기념관은 당시 조선통신사의 영향력을 실감케 한다. 한글과 일어로 쓰여진 기념관 안내판은 거짓없는 역사의 무게를 전해주고 있다. 아메모리 집을 개조한 기념관에는 당시 한글 학습에 대한 열기를 증명하는 풍부한 자료들로 채워져 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통신사 행렬을 안내했던 이 집 주인인 아메모리. 그도 부산에 있었던 초량외관에서 3년 동안 한글을 배웠다. 당시 조선인 화가가 그린 아메모리의 초상은 통신사로부터 한글을 배우려는 당시 일본 지식인의 의지를 전해주고 있다.けれども報酬は異国の人の高官がおいでになって日本の文化や歴史やあるいは日本人のことなどについてお聞きになった時にそれに堂々と流暢な朝鮮語で話ができる通訳を要請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でもう自らが16冊に及ぶこの光琳訂正をはじめ朝鮮語と日本語の日常会話の教科書まで作ってですね指定の教育にも携わるんです。 아메모리 기념관은 당시 일본인들이 한글을 어떻게 배웠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글 학습 카드. 조선어 학습 서적들. 그리고 아메모리가 지은 조선어 회화책은 당시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은 왜 한글 학습에 그렇게 정열을 쏟았을까? 막부는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군신의 도리를 기본으로 하는 조선의 학문을 사용했다.
조선과의 관계도 그만큼 중요시됐다. 아메모리 집은 당시 한글을 할 줄 아는 학자나 관리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신자 일문제를 지은 히라다 아쯔단에도 이러한 막부의 정책에 따라 일찍부터 한글을 깨우쳤다. 히라다가 신대문자를 만들게 된 계기는 그의 나이 25살 때 국학의 중심이던 히라다 아츠야스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 국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히라다는 외국의 침략에 무기력한 막부를 불신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왕정 복고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본 고유의 신앙과 사상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마침내 천황을 신격화하는 데 앞장서기로 결심한다. 히라다 아쯔단에는 명치신의 보금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 천황의 왕조 국가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무가 정치가 큰 600년간 계속되고 내려올 때에 그 정치를 못마땅 여기고 천황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부르짖던 사람인데, 천황의 정치가 이 신대문자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면은, 천황은 그냥 어떤 그 인물 내세우려 하니까 신비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신비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천황이 이 최고다, 천황 정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 천황은 이런 신대 때부터 하늘이 주는 사람이다. 또 하늘이 줄 때에 천황과 같은 글이 이 글이다, 신대문자다, 이렇게 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는 거죠. 히라다의 학문은 명치유신의 사상적 토대가 된다. 이와 함께 천황을 신격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대문자는 히라다의 추종자들에 의해 신사에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시고쿠에는 이러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시코쿠의 인구는 부산과 비슷한 400만이다. 역사적으로는 고대 불교가 일찍부터 유입돼 꽃피었던 곳이다. 시코쿠를 가로지르는 요시노강, 당장 30km 이르는 깊고 넓은 강이다. 시코쿠는 예로부터 이 강을 중심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 이 강을 따라 도쿠시마에 이르면 이아즈란 작은 나루터가 나온다. 이 나루터 옆에는 스기오 신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신사 앞에 큰 시비는 요시노강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다. 높이 2m 73cm, 폭 59cm, 두께가 34cm. 한글을 위작한 신대문자로 기록된 이 시비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 요시르광의 거친 물을 뚫고 이 세상에 나와 큰 일을 할 때다.
강물 깊이 숨어있는 메기야란 뜻이다. 나마즈, 일본인들은 메기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풍운하를 상징한다. 따라서 이 시는 막부의 무가 정치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 새 시대를 열자고 선동하는 노래이다. 이 비가 국악자의 후예인 이와구모라는 사람이 우리 글로 가지고 만든 신대문자로서 노래를 했는 그런 비문입니다. 국악의 그 정신은 한일 합방을 먼저 부르짖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명추시를 일으키고 한일 합방을 부르짖을 때 어떤 노래를 했나 하면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고노 나마즈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고란 것은 뭐냐, 물속에 깊이 잠들고 있는 메기들아, 이제 일어나서 때가 왔으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고 대륙으로 쳐들어가자 이런 말입니다. 이 시비는 명치유신이 일어나기 6년 전에 이와쿠모가 새겼다고 전하고 있다. この花香さんという人は小さい時にここの岩雲家を出て、私は立派な人間にならなんだら帰ってきませんと言うてここを出て、そして当時勤王国学者である平田篤胤先生の門下に入っていたんです。そしてそこで勉強をして、で再び帰ってきて、で隣の人たちといろいろ話をして、私はもう一回家を出て、で立派な人になるまで帰りませんと言うて、2回言うて帰っていたんです。で最終は孝明天皇に拝謁なって、そして故郷へ錦を飾ったということを聞いておるんです。이와쿠모는 히라다 아츠다네의 추종자로 신대문자를 신사에 보급하고 천황의 권력 회복을 선동하고 다녔다. 신대문자는 신도의 신비감을 추구하던 종교인들의 필요와 절묘하게 일치했다. 이처럼 신대문자는 명치유신을 전후해 천황을 신격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사에 집중적으로 전파됐던 것이다. 오오찌와 나가오 신사, 히코산 신궁뿐만 아니라 일본의 많은 신사에는 이 시기에 새겨진 한글이 그 실상을 감추고 여전히 남아있다. 히라다와 국악의 추종자들에 의해 추진된 존왕 양위 운동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다. 1867년 막부 마지막이자 15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권력을 천황에게 넘긴다. 명치유신 1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일본 군국주의의 서곡에 불과했다. 천황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정점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신사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도구로, 신대문자는 천황을 신격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통치수단이 된다. 명치유신 이후 120년 동안 일본은 농업 중심의 봉건 사회에서 군국주의적이고 팽창적인 국가로 바뀌었다. 그 변화의 힘은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천황의 신비성이 퇴색한 지금 일본은 막부말기와 비슷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모두 침묵하고 있는 듯하지만 21세기에 대한 불안감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파친코도 이런 불안감의 한 단면인지도 모른다. 일본은 새로운 정신과 사상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열을 쏟고 있다. 천황이란 상징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일본에서 신대문자는 시공을 초월해 170년 만에 장막을 걷어내고 있다. 히라다 아츠단의 망령이 막부말기의 국악 전통이 극우파들에 의해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この文字のことちょっとお話ししてください。これ一見してね、このハングル、今の現代使われているハングル文字のなんかこう原型みたいな感じがするんですけれどもね。それはこれはお客さんはご存知でしょうか。いえ、全くわからないですね。パッと見た第一印象で言ってる感じだけですけどもね、全くそういうものには知識もありませんし、はい、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글보다는 앞선 문자인 것 같다. 이런 일본인들에게서 우리는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잠재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일본인들에게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군국주의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이다. 천황의 신격화를 위해 만들어진 신대문자. 그 신대문자 위로 광복 이후 처음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함대의 깃발이 자꾸 겹쳐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